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바빴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결과물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개선을 잘해왔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결과물들, 특히 8월 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가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늘 쳐다본 분들 같으면 지금도 원급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비중 확대 및 평단 조절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하이프도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장 상황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 포지션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난 달이죠. 7월 초에 얘기 때 드렸던 7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이야기 드렸던 6,500에서 8,200 사이를 일단 설정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8,200 쪽으로 상단으로 밀지 않고 하방으로 밀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6,500선에서 위아래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7,200, 300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부분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바로 내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 만기일 앞두고요. 일주일 앞두고 다시 재조정을 해서 리세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선물 포지션을 꼭 또 체크해 드릴 텐데 그걸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도 또 공략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최대한 많이 수익을 또 내놓고요. 내일 포지션을 또 체크해 보고 나서 얘네들이 상단으로 밀을 건지 하방으로 밀을 건지 이걸 또 체크한 후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조정을 하면서 공략 전략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자, 그런데 케어맨과 함께 하면 이런 것들은 알아서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내놓고 우린 뭐 아주 그죠? 고가의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초보자분들은 오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으로 시장을 주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주식시장은요, 이성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들이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도 또 때가 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최근에 시그널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이야기 드렸죠. 원전은 시그널 1번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다 대부분 뭐한다?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선수들이 안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타임에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아마 연구 중일 겁니다. 그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시그널 들어오는 자리 쪽에서 바로 비중 확대 준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갈 거예요.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태껏 진행하면서 꽤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까지 해서 5개 종목을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 무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진행했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한 20%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결과물을 내고 나면 아마도 상당히 큰 수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올라가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것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는 잔고 확인은 8월 19일 날 하시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기준치로 보면 35%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우리가 현금화 전략을 펼쳐나간 거 아닙니까? 워낙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비중이 40%이기도 했는데 또 무상증자를 갖다 바꿔 진행을 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부분 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을 갖다 돈을 묵히는 일 또 기다리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저는 유동성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께서 유동성에서 또 목이 말라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정리를 했고요.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면 40%였기 때문에 또 대형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익 금액은 발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알테오젠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신규 편입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오늘 수익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유동성을 확보해 가면서 선순환 전략을 펼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TSE, 산일전기, 거기다 플러스 원으로다 사막 콘덴서까지 대부분 그래서 10%에서 15% 사이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요건 우리가 2, 3일 간격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현금 유동성이 없었다라고 하거나 또 종목 포트폴리오를 종목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못 만들어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대부분 시황을 또 보면서 다 대부분 또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KB금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이 FOMC 결과가 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FOMC 결과 좋든 나쁘든 KB금융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예, 명절 전에만 공략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당을 원하십니까? 종목의 차익을 원하십니까? 전 종목 차익주의자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눌림이 들어오면 공략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사실 좀 크게 올랐어요. 근데 어제 미국장에서 EWI가 좀 크게 상승을 하는 관계로 그거만큼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분명히 다시 눌림이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우리가 보다가 적당한 시점에 너무 지금 일찍 투자해 놓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적정 타임에 공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순이익 이런 부분들은 KB금융이 나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해줬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다. 물론 대출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기존에 깔려나간 대출만 가지고 금리 컨트롤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은 보장이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열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실적을 대부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쨌든 나중에 배당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또 수급이 들어오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섹터 펀드들이나 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가철에 공략을 하는데 지금 살짝 올라왔으니까 휴가철 막바지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KB금융 같은 경우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 구간에서 좀 모니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구간 들어올 때 저는 수익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최근에 수익 낸 것들이 훨씬 더 탄력성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그저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했죠. 여기 올라와 봤자 한 7%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올라왔으면 단기 쇼 커버 정도라고 좀 보고요. 다시 또 눌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갑자기 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단기 차익물 나오는 구간 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뭐 전고점으로 가느냐? 가면 뭐 다행이긴 한데 우리는 그렇게 불확실성까지 다 계산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 거래, 롱숏 거래 할 때는 기본 수익률, 즉 10에서 15%, 또 많을 때 20%뭐 이렇게 나올 때 그런 관계로 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내가면서 계속 선순환 유지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칩셋 미디어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화면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음성을 또 조금 좋은 쪽으로다가 개선시키는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걸 관련된 부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보통 보면 항상 4분기 때 피크가 항상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뭐 1, 2, 3분기 때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조건 싼 구간만 체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매크로 악화와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이 종목을 또 해줘야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매수를 하시면 12월 달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시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다만 또 대신에 반등을 할 때 또 수익성이 또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 스몰캡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마 스몰캡들 거래를 할 때는 그래도 실적이
깔아주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그 뭡니까 매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피크를 가진 그런 또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럴 때 거래하잖아요. 그럼 100% 손실을 봐요. 그런 부분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12월부터 한 1월 요 정도 사이에서 동사의 주가의 고점 이런 부분들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저는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거래하는 거가 주식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갖다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저도 이 종목을 암기를 해요. 어떤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왜 그럴까? 왜 해마다 4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피크가 나올까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YY 대비 개선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펀드 매니저든 어쨌든 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든 아니면 뭐 사모펀드든 이런 종목을 갖다 공략하고 싶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 내용들을 다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고 하십니까? 예, 그래요.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또 그리고 보시면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게 지난해 대비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빠졌으나 또 내년도는 또 포워드 가이던스가 또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점은 지난해보다 조금 낮겠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렇게 나타났냐라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이제 PER 부분이겠죠. PER을 뭐 25를 줄 거니 33을 줄 거니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뭐 해외에 밸류에이션을 갖다 놓고 애널리스트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런 부분들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 우리나라 과거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었어 이렇게 해야 되지 뭐 피어 그룹의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가 쓸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종목이 국내에서 밸류에이션 받았던 구간은 어디냐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맥스치를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순간적으로 4분기 피크 치는 그 구간에는 이 밸류에이션을 딱 봐도 25, 28 이 정도만 딱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은 도달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산은 제가 합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는 건 그리고 차트를 보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 뭐 이렇게 가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5,000원까지만 보시면 돼요. 애널들은 보통 보면 이제 여기를 보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그래서 PER 25, 24 뭐 이 정도죠. 뭐 19에서 25, 29 가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1번 시그널 들어왔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21, 2편 크로스로 치고 올라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겠죠. 얘는 스몰캡이고 지금 당장 어때요? 핫한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식하게 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뭐 대형 수주 공시가 떠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일은 없고, 그렇죠? 그런 공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요? 지속적으로 거래처하고 거래를 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일 2평에 다시 수렴하는 자리, 그 전 자리에서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생각할 때는 10,000원. 아시겠죠? 이 10,000원짜리에서 공략해가지고 15,000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라고 생각해보면 12월까지 가야 된다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예. 이거는 어, 항상 뭐 연말주기 때문에 연말 연초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K스퀘어 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알테오전 정리하면서 긴급으로다가 또 수혈에 넣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 SK스퀘어가 대주주로서 무슨 혜택을 내서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에 가장 수혜를 입는 그런 회사가 바로 SK스퀘어다. 이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나머지 거는 SK 하이닉스 주가와 뭐 베타 지수가 뭐 1.2로에서 움직이는 뭐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이미 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더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또 우리가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항상 저는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또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녹화 끝나거나 다시 한번 또 판단을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는 그날까지는 주가가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죠. 어제 미국에서 SK하이닉스 ADR이 조금 더 급등을 좀 했어요. 그럼 또 거기 관련된 내용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ADR 상장이 미치는 영향은 바로 미국 발령을 본격적으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123만 원, 124만 원, 125만 원, 이 정도 차이까지는 밀어 올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쇼 커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입니다. 지금 저도 아직 판단을 내리진 않았고요. 여기가 이제 턱이거든요. 이 턱 자리가 여기인데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액션에 따라서 같이 또 동참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일단은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주환원 정책 발표. 근데 신통치 않으면 꼬라 박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한번 크게 쳐줄 겁니다. 그날 나오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장 점유율 1위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빵빵하고요. 3분기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됩니다. 110조 이상을 갖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 부분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히 큰 금액, 저도 정확한 금액을 갖다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공시가 나온 내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시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사유보다는 주가가 그죠, 하방 경직이 되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SK스퀘어를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삼성전자 이쪽으로다가 다시 또 포지션을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래하면서 올해죠. 2026년도 들어서 단 한 번도 미스테이크가 없었다는 것들은 머니케어 뉴스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또 전략적으로 여러 번 또 수정을 더 잘해드리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삼전 닉스에 물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안 하잖아요. 왜? 케어 매니저 알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양호해요. 다만 이제 지금 스마트폰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서 약간 이제 뭐 적자손이 있잖아요. 칩 값도 올라가고, 근데 이런 거잖아요. 갤럭시 이 시리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플은 가격 인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칩 가격이 워낙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바일 가전 부분, 특히 모바일 부분에서 약간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무시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회사의 전략이잖아요. 일단 뭐든지 마켓 쉐어를 갖다 잃어버리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켓 쉐어를 위해서 저가 정책을 펼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지선은 지켜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 보면 수렴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22만 5천 원과 25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위값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24만 원 언더 쪽에 들어가면 일단 비중 10%를 다시 설정을 해서 진입을 할 겁니다. 물론 SK스퀘어 정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평단 조절해 가면서 갈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가 18만 5천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기관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외국인은 그 전체 보면 직전 1년 기준으로 14만 원대니까 아래쪽 여기 이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 잡는 건 별로 중요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 실컷 매수하고 다 받아주니까 외국인 돈하고 바꿔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 개인들은 평단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아무리 직전 1년 기준으로 이야기해도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 이제 20만 원과 18만 5천 원, 저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하방을 커버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23만 원, 24만 원 이 정도 자리에서 초기 공략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가야 20만 원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 왜 우리가 헤지 펀드들이 하방으로 포지션 뒀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삼성전자 그때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냈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750만 주를 기관이 매수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기관 200만 주만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런 내용들 다 체크하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그런 수급 현황들은 갖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항상 우리가 눈치를 잘 채우고 거래해야 되는 것들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아무튼 우리가 수익을 지금 지난주에 수익을 내고요. 다시 또 눌림 들어 수렴되면 다시 또 공략하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롱숏과 수익 거래를 혼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머니케이뉴스 장점이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장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LTA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뭘까? 주가지수로 의미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방을 약간 가면서 박스로 간다.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께서 내피셜이 작동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가는 항상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스윙거래, 롱숏거래를 하잖아요. 박스권 장사에서 가장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는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평생 투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하다.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 무난히 시장 관전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